안녕하세요. 네. 상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담의 습관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다은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상담의 습관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계속해서 상담을 해왔고 또 상담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오늘 제가 강의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기존에 상담을 해오셨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왔던 상담에서 혹시나 놓쳤던 부분들은 없는지 또는 나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왔는데 이렇게 조금 바꿔보면 좋을 만한 부분들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막 상담을 시작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조금 아시고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혹시 다들 치과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여러 군데 치과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치과에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요새 치과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개원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 굉장히 많은 치과들이 개원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치과들이 폐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특성을 보자면 10년 새에 16.4평이 규모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니 체어 한 대당 3평 정도의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 체어 5대가량의 규모가 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규모가 는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가격 경쟁력, 우리가 수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과도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 최근에 저의 주변에 있는 실장님들 그리고 또 제가 관리하는 치과의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세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공감이 가실까요? 네, 신원이 줄었어요. 이상한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저희 치과엔 큰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라는 이 세 가지를 저한테도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담자의 역량에 대한 부분은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우선 오늘 여러분들께 상담에 관한 습관을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상담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전달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경쟁이 굉장히 심한 이 치과 상황에서 우리 치과에 내원을 한 환자는 어떨까요?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여러 치과들 중에서도 우리 치과가 마음에 들었고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원을 하시는 환자분들이죠. 저는 그 환자분들을 상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상담을 시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인데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상담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선생님들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상담 별거 없어. 환자 상담실에 들어와서 상담 동의할게요 할 때까지 나가지 않게 하면 돼. 라는 얘기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사실 상담은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환자가 내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동의를 하는 과정이죠. 저는 그 과정에서 상담자에게서 나오는 그 에너지와 그 느낌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가 상담의 성공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막 밝은 성향의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에게 긍정적인 방향과 느낌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상담자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상담은 항상 내 마음이 저는 투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 병원 임플란트 12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라고 하면 상담을 할 때에도 반드시 그 부분이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습관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 건데요. 그중 가장 첫 번째는 신뢰를 쌓아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상담 실장님들은 각자의 상담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상담을 잘하시는 상담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환자와의 접점을 만들지 않다가 상담실에서 환자와 처음 만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상담을 하는 그 공간에서 환자를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상담을 시작을 하시기 이전부터 환자와의 접점들을 계속해서 쌓아간 후에 환자를 만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접점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가장 첫 번째, 그냥 내원을 하는 환자가 아니라 전화로 예약을 주는 환자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환자분들이 응대를 할 때에는 저는 처음 전화를 할 때부터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립니다. 제가 다음번에 상담을 도와드릴 상담자 누구누구입니다. 오늘 대화 나눈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도 미리 전달 드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전화에서 먼저 나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환자에게 접점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직접 내원을 했을 때에도 내가 데스크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환자와 처음 접점해서 아는 척을 해주고 마치 신안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만났던 경험이 있는 환자를 만나는 것처럼 친근하게 시작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통 문진표를 환자분들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도와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진표 작성 자체를 제가 같이 옆에서 도와드려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환자의 CC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이 환자가 어떤 경로로 우리 치과를 알게 됐는지라든지 환자와 내용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풀어나갈 수 있는 접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진단 전 접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규모가 조금 있는 치과 같은 경우에는 예진 팀장이라는 직급을 따로 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다 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담을 하시는 상담실장님 또 여러 스태프분들이 상담을 하기 이전에 특히 원장님이 진단을 내리기 이전에 환자와 스몰 토크를 하면서 환자가 생각하는 치료의 방향성이라든지 환자가 이 치료에 대해서 걱정하는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해놓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께 미리 전달해 드리면 진단의 과정에서도 환자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담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접점이죠. 진단을 할 때만큼은 저는 상담자가 꼭 반드시 같이 설명을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원장님의 진단을 들을 때부터 환자분의 반응이 다르죠. 어떤 환자는 진단을 들을 때부터 맞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지만 어떤 환자분은 원장님 얘기 자체부터 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표정을 가지는 환자분들도 있죠. 상담자는 환자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후에 상담실에서 환자와 만났을 때에 훨씬 더 환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환자와의 접점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을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치과 치료 경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상담에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환자가 내원을 하게 되면 파노라마를 다들 촬영을 하시죠. 보통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파노라마를 보통 띄워놓기는 하지만 이전에 치료를 했던 경험들이나 이전에 치료에서 뭔가 환자가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좋았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고요. 판으로 보자마자 우리 원장님의 진단을 보통 얘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 상담은 결국 이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해왔고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전의 치과 치료 경험들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을 했었던 환자분 중에 20대 후반 정도의 젊은 여자분이신데 치아가 한 4, 5개 정도가 엔도는 모두 다 되어 있는데 크라운을 씌우지 않은 환자분이 있으셨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상담을 하는 상담자가 이거 왜 안 씌워 놓으셨어요? 라는 식의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환자에게 질문을 유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전에 신경치료까지는 잘 받아 놓으셨네요. 혹시 신경치료 하실 때 치아를 좀 씌워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환자는 과거에 나름의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그때 당시 최선이라고 선택한 결정들을 해서 그 치료들을 했겠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때 왜 치료를 미뤄왔고 치료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상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환자가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엔 질문을 할 때에는 쿠션 화법이라고 하죠. 완충의 화법들을 같이 좀 활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질문을 드릴 때에도 혹시 괜찮으시다면 왼쪽 아래는 좀 불편한 시기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치료를 조금 미뤄오신 이유에 대해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항상 진행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전의 치료 경험들을 궁금해 하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가는 습관을 가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상담 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상담 개인 코칭을 진행을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환자가 동의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들을 저한테 주는데요. 사실 저는 상담을 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담의 과정에서 환자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상담을 최대한 난이도를 낮춘 상태에서 말로써 풀어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보여지는 사진, 네, 어떠세요? 저는 임플란트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이런 환자 상담이 가장 어렵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환자가 불편함을 전혀 못 느낀 상태이고요. 제가 또 어렵다고 가장 느낀 이유는 불편감을 어쨌든 환자가 오케이를 해서 치아를 뽑겠다고 했는데 자, 보이세요? 네. 환자는 이 엑스레이 사진과 CT를 통해서 내 뼈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통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노라마나 CT 이런 엑스레이 촬영된 부분들을 보고서 상상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자에게 전달을 할 수 있지만 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요소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담을 할 때 너무 어려웠던 부분들을 실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환자 케이스에서 우리가 잇몸을 열었을 때 뼈가 정말 많이 소실되어 있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상담을 진행을 하니까 환자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무조건 상담 툴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내가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또는 내가 좀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반드시 상담 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사진들을 활용을 할 때 수술 사진은 사실 환자분들이 보셨을 때 다소 조금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좀 걱정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풀고 저는 사진을 보여드리기 이전에도 사실 뼈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을 그래도 환자분께서 직접 눈으로 어느 정도의 뼈 상태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더 좋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시기 그러실 수 있지만 치과 저희 수술할 때 찍어뒀던 사진을 비슷한 케이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상담 툴을 제가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라는 얘기를 드렸을 때 뭔가 거창한 상담북을 만들려고 계속 미뤄두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처음부터 완벽한 상담 툴을 만들기보다는 내가 어려워하는 케이스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사진 한 장만 따로 준비를 해놔도 저는 충분히 상담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는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해봤을 때 반드시 상담 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크랙 상담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상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크랙 상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랙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잘 전달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크랙이 우리가 잇몸 상방, 치관부에서는 크랙 라인이 그래도 보이지만 크랙이 잇몸 하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에게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크랙 라인이 밑에까지 간 사진들이라든지 또는 환자분이 생각을 할 때는 이 크랙을 통해 치료를 위한 과정에서 저희가 크라운을 씌우거나 하는 과정이 크랙 자체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 상담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상담 툴을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인전면 캐리어스. 네.
눈으로 정말 안 보이고 엑스레이 상으로는 물론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충치를 제거를 해봤을 때 깊이가 굉장히 깊은 그런 인전면 캐리어스 같은 경우에도 상담 툴을 활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상담에 동의시키는 과정이 수월하다라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담을 할 때 내가 먼저 환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우선적으로 하셔서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담의 기본은 사실 관심과 질문. 저는 이게 상담의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이 세 가지 파노라마를 보셨을 때 어떠세요? 아마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풀케이스 너무 좋아. 저 환자 꼭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파노라마이죠.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파노라마를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항상 교육을 진행하거나 할 때도 선생님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단이 풀케이스일 뿐인 거지. 환자가 치료를 하고자 하고 치료를 풀케이스라는 계획하에 생각을 해야지만 풀케이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는 모두 다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야 되는 케이스이지만 환자의 이전 경험과 상황들이 다른 케이스입니다. 위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다른 치과에서 기억이 났던 케이스여서 준비를 했는데 타원에서 임플란트를 진행을 했고 엑스라이상이 보이다시피 많은 치아가 페일이 났었던 그런 치아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치과 치료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에서 어떠한 관리들을 받아왔고 AS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시는 게 상담에 도움이 되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들도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치아가 다 있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루어 짐작해서 다 흔들리겠지라고 우리 진단을 먼저 전달하기 이전에 환자분께 환자분이 생각하시기에 흔들리는 치아가 있으실까요? 어느 쪽 치아는 좀 빼야 된다고 느끼세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먼저 합니다. 즉, 이 환자가 생각하는 치료의 범위와 우리의 진단의 갭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미 뺐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진행하지 않으셨던 환자분이죠.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치료를 미뤄뒀던 이유들에 대한 저항 요소들을 파악하는 질문들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상담을 할 때에 무조건 내가 전달해야 되는 사항들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왜 이렇게 치료를 했을까? 어떤 치과를 다녔을까?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 이 환자가 걱정하는 요소들은 어떤 부분일까? 라는 부분들을 접근으로 해서 시작을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얘기를 드릴 부분은 확실한 예스를 얻어내는 부분인데요. 제가 상담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선생님들이 녹음된 상담 내용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확실한 예스를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와서 원장님께서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들어오면 보통 선생님들께서 그 진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환자분에게 전달을 하기 시작을 하죠.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를 뽑아야 되시고 이를 뽑게 되면은 임플란트 진행을 하셔야 되시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임플란트 비용이 120만 원입니다. 뼈 이식은 어떻습니다. 라는 식으로 쭉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환자가 분명히 들을 때에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다가 자, 얘기가 다 끝난 후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분명히 이를 뽑아야 된다고 했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까지 다 듣고 있었으면서 끝나고 나서 갑자기 근데 치아 꼭 빼야 돼요? 라는 식의 질문을 다시 돌아가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진행을 할 때에는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예스를 정확하게 받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즉, 이를 뽑아야 되는 것부터를 먼저 동의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원장님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이쪽 치아는 저희도 최대한 살리고 싶지만 빼는 쪽으로 좀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이랬을 때 환자가 빼야죠. 이렇게 돼야지만 이 환자는 뺀다에 정확히 동의가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 혹시 이를 빼면 이 치아를 뺀 부분에 대해서 임플란트라든지 이렇게도 계획을 조금 잡으시는 게 괜찮으실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임플란트 같은 거는 좀 얼마 정도 하는데요. 이렇게 돼야지만 임플란트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략적인 환자가 들어봤던 임플란트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는 내가 이 치료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는 말도 하지만 뭔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에 대해서는 우리 말을 가로막으면서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해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상담은 환자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저항 요인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어떤 과정에서 환자가 저항 요인을 느끼는지를 명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 과정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간단한 레진이라든지 크라운이라든지 어떤 치료들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인지를 정확히 하시고 치료 필요성을 느꼈을 때의 치료의 방법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상담의 중요한 습관들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내용이 좀 어렵진 않으셨을까요? 사실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저는 결국 상담을 잘하는 사람, 상담을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기본적인 습관들을 매번 상담을 할 때마다 늘 적용시키고자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담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내가 이 환자 오늘 상담을 할 때 그래 이 환자가 오늘 나를 만났는데 꼭 필요한 얘기들을 나한테서 잘 듣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내 마음가짐 자체가 상담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부분을 꼭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꼭 복습을 해보시고 특히 꼭 적용을 해보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는 과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담자가 가져야 될 상담의 습관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FAQ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